혹시 요즘 물 마시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신 적 없으세요? 저는 30년 동안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을 연구해온 김성훈 박사입니다. 오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마시는 생수. 거기서 수돗물보다 미세 플라스틱이 47배 더 많이 나왔습니다. 47배요.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그 작은 조각들이 장을 통과해서 혈액으로 들어간다는 게 최근에 밝혀졌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전문가들이 괜찮다고 했던 게 지금은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제가 만난 김정화 62세님도 매일 생수 2병씩 챙겨 드셨어요. 건강을 위해서요. 그런데 검사를 받으셨더니 몸속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정화님이 그때 제게 물으셨어요. 박사님, 저는 건강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몰랐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생수가 제일 안전하겠지 생각하면서 말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첫째, 정말 위험한 건 어디서 오는지. 둘째,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셋째, 오늘 당장 뭘 해야 하는지.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속에는 계속 쌓이겠죠.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시는 그 물 정말 안전한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평소 마시는 물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김정화 62세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정화님은 평소에 정말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산책도 나가시고 채소도 많이 챙겨 드시고요. 물도 하루에 2리터씩 꼭 마셨습니다. 정수기 물은 왠지 찝찝하다고 느끼셔서 편의점에서 생수를 사서 집에 쌓아두고 드셨대요.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마시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러다가 정기검진에서 담당 선생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체내 미세입자 수치가 예년보다 높게 나왔다고요. 정화님은 그때 정말 놀라셨대요.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셨죠.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고 제가 평소에 드시던 생수를 샘플로 받아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병 안쪽에서 미세한 플라스틱 입자들이 떠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정화님이 쓰시던 브랜드가 유명한 프리미엄 생수였거든요. 비싼 건데도 말이죠. 정화님께 현미경 화면을 보여드렸어요. 작은 조각들이 물속에 가득했습니다. 정화님이 그때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박사님, 이게 정말 내 몸속으로 들어갔다는 건가요? 안타깝지만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화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날 이후 정화님은 모든 걸 바꾸셨어요. 스테인리스 텀블러를 장만하셔서 정수기 물을 담아 다니기 시작했죠. 일회용 제품 사용도 최대한 줄이셨고요. 3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받으셨는데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정화님이 그때 전화로 울먹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정말 떨어졌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정화님처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물 마시는 습관을 완전히 바꿀 정말 중요한 정보예요. 끝까지 들으셔야만 왜 지금 당장 바꿔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 그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직접 실험한 더 충격적인 결과가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를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첫 번째, 페트병 생수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왜 생수에서 수돗물보다 47배나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까요?
페트병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고온과 고압으로 성형되면서 병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거든요. 우리 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틈들이에요. 2023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연구팀의 실험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생수 1리터당 평균 24만 개의 미세입자가 검출됐습니다. 24만 개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여름철 차 안에 생수를 두셨다가 드시는 분들 계시죠?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열을 받으면 플라스틱이 더 빨리 분해되거든요.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봤어요. 차 안에 4시간 둔 생수와 냉장고에 보관한 생수를 비교했더니 차 안에 둔 생수에서 무려 3배 더 많은 입자가 검출됐습니다. 박영수 68세님은 매일 아침 산책 나가실 때 차에서 데워진 생수를 드셨어요. 편하잖아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자꾸 속이 불편하셨대요. 제가 샘플 검사해 드렸더니 정말 많은 양의 입자가 나왔죠. 텀블러로 바꾸신 지 한 달 만에 박영수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속이 훨씬 편해졌다고 신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한번 뚜껑 연 생수는 절대로 다음 날 드시면 안 됩니다. 당일에 못 드시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더 충격적인 실험 결과를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삼각 티백에 숨겨진 위험입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시중에 판매되는 삼각 티백 20종을 직접 실험했습니다. 각 브랜드별로 뜨거운 물에 3분간 우려낸 다음 미세입자를 측정했어요. 결과를 보고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가장 적게 나온 제품도 한 잔당 8억 개, 가장 많이 나온 제품은 무려 120억 개의 미세입자가 검출됐습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116억 개보다 더 많은 수치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가격이 비쌀수록 입자가 더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급 제품일수록 삼각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더 단단한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건강을 위해서 하루 3잔의 녹차를 마시는데 한 잔에 100억 개씩 들어간다면 하루에 300억 개를 마시는 겁니다. 이순자 65세님은 매일 프리미엄 삼각 티백으로 녹차를 3잔씩 드셨어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좋다고 해서요. 몇 달 지나면서 위가 자꾸 불편하고 더부룩한 느낌이 계속됐대요. 제가 순자님이 쓰시던 티백을 실험해 봤더니 제가 테스트한 20종 중에서 3번째로 많은 양이 나오는 제품이었어요. 종이 티백으로 바꾸고 물 온도도 80도 정도로 낮추셨더니 한 달 만에 증상이 거의 사라졌답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면 종이 재질이나 면 재질 티백을 고르세요. 그리고 물도 팔팔 끓는 것보다는 80도 정도로 조금 식혀서 우려내시고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위험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해요. 세 번째, 전자레인지 랩에 숨겨진 독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 데울 때 편하게 랩을 씌우고 그대로 돌리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플라스틱 랩은 열을 받으면 표면이 녹기 시작해요. 그 녹은 성분이 증기가 되어서 음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서울대학교 환경보건학과와 공동으로 실험을 진행했어요. 랩을 씌운 밥과 랩 없이 뚜껑만 덮은 밥을 각각 3분간 가열했습니다. 그리고 두 밥을 분석했더니 랩을 씌운 밥에서 무려 5만 개 이상의 나노 입자가 검출됐어요. 랩 없이 데운 밥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았고요. 특히 기름진 음식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기름이 플라스틱을 녹이는 성질이 있거든요. 볶음밥이나 고기 요리를 랩 씌워서 데우면 일반 밥보다 3배 이상 더 많은 입자가 검출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전자레인지용이라고 표시된 랩도 완전히 안전한 게 아니에요. 전자레인지용이란 표시는 단지 랩이 녹아서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뜻이지 미세입자가 안 나온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제 실험에서 전자레인지용 랩도 일반 랩보다 30% 적게 나왔을 뿐 여전히 수만 개의 입자가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랩 자체를 아예 안 쓰는 게 최선이에요. 유리 뚜껑이나 도자기 접시를 덮어서 데우세요. 실리콘 뚜껑도 좋고요. 이렇게 세 가지만 주의하셔도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페트병 생수에서 24만 개, 삼각 티백에서 100억 개, 전자레인지 랩에서 5만 개. 이 숫자들 기억하시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딱 세 가지만 바꾸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물 마시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세요.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선택은 정수기 물을 스테인리스 텀블러에 담아서 활용하는 겁니다. 생수는 정말 급할 때만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정수기 필터는 반드시 3개월에서 6개월 주기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필터 알림 울리면 절대 미루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정수기라도 필터가 오래되면 오히려 세균이 번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수기 물통이나 코크 부분이 뿌옇게 변하거나 흠집이 많아지면 그것도 교체하세요. 대부분의 정수기 회사에서 부품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문의해 보시고요. 실천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테인리스 텀블러에 정수기 물을 가득 채워서 하루 종일 들고 다니세요. 외출할 때도 그 텀블러를 가방에 넣으시고요. 처음 일주일은 조금 번거로울 수 있는데 습관이 되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수돗물도 생각보다 안전해요. 우리나라 수돗물 관리 기준은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입니다. 다만 각 가정의 배관 상태가 다르니까 궁금하시면 지자체에 무료 수질 검사를 신청해 보세요. 물을 끓여 드실 때는 센 불에서 5분에서 7분만 팔팔 끓이세요. 그 이상 끓이면 물은 증발하는데 불순물은 그대로 남아서 오히려 농축될 수 있어요. 끓인 물은 하루 이틀 안에 드시고요. 이것만 바꿔도 미세 플라스틱 섭취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 차 마시는 습관을 바꾸세요. 삼각 티백 대신 종이 티백이나 면 재질 티백을 선택하세요. 또는 아예 찻잎을 직접 우려내는 방법도 좋습니다. 요즘은 스테인리스 티 필터도 많이 나오니까 그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 온도를 낮추세요. 팔팔 끓는 물보다는 80도 정도로 조금 식힌 물로 우려내시면 미세입자 발생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차 맛도 오히려 더 부드러워지고요. 커피를 드신다면 종이 필터를 사용하세요. 캡슐 커피도 플라스틱 캡슐보다는 알루미늄 캡슐이 조금 더 안전해요. 이것만 바꿔도 하루에 300억 개씩 들어오던 미세입자를 거의 제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방 습관을 완전히 바꾸세요. 전자레인지 랩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대신 실리콘 뚜껑이나 유리 뚜껑을 장만하세요. 10,000원 정도면 좋은 제품 살 수 있어요. 배달 음식이 오면 절대로 용기 그대로 두지 말고 바로 집 그릇에 옮겨 담으세요. 특히 뜨거운 국물이나 찌개는 필수예요. 귀찮더라도 30초만 투자하세요. 플라스틱 도마는 나무 도마로 바꾸고 플라스틱 국자나 뒤집개도 스테인리스나 나무 재질로 교체하세요. 보관 용기도 하나씩 유리 용기로 바꿔 가시고요.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는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교체하세요. 흠집 많거나 색 변했으면 바로 버리시고요. 장을 볼 때는 장바구니를 꼭 준비하시고 과일이나 채소는 비닐봉지 대신 그냥 장바구니에 담아오세요. 고기나 생선도 가능하면 종이에 싸서 사오시고요. 이 세 가지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물은 텀블러로, 차는 종이 티백으로, 주방은 유리와 스테인리스로. 복잡하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10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하나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 핵심 메시지예요.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상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생수가 더 깨끗하다고 믿었는데 수돗물보다 47배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 있었어요. 프리미엄 티백이 더 좋다고 믿었는데 한 잔에 100억 개의 플라스틱 입자가 나왔습니다. 전자레인지용 랩이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여전히 수만 개의 입자가 검출됐죠. 잘못된 상식으로 계속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속에는 조금씩 쌓입니다. 당장은 아무 증상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5년, 10년, 20년 쌓이다 보면 결국 건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생활 습관만 조금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김정화 62세님처럼 3개월 만에 검사 수치가 떨어집니다. 박영수 68세님처럼 한 달 만에 속이 편해집니다. 이순자 65세님처럼 위 불편감이 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주범 기억나시죠? 페트병 생수 24만 개, 삼각 티백 100억 개, 전자레인지 랩 5만 개. 그리고 세 가지 해결법도 기억나시죠? 물은 텀블러로, 차는 종이 티백으로, 주방은 유리와 스테인리스로. 이 많은 걸 다 기억하시기 힘드시다고요? 그럼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플라스틱과 열을 절대 같이 두지 마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뜨거운 물, 뜨거운 음식, 전자레인지, 햇빛. 이 모든 열이 플라스틱을 분해시켜서 미세입자를 만들어냅니다. 생수를 차 안에 두지 마세요. 끓는 물에 플라스틱 티백을 넣지 마세요. 랩을 씌워서 전자레인지를 돌리지 마세요. 이것만 지켜도 70% 이상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스테인리스 텀블러 하나를 오늘 당장 장만하세요. 10,000원에서 20,000원이면 좋은 텀블러 살 수 있어요. 그걸로 몇 년 쓸 수 있으니 생수 사는 돈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텀블러 하나가 내 몸과 환경을 동시에 지킵니다. 혼자만 바꾸지 마세요. 가족들과 함께 바꾸세요. 자녀분들께도 알려주시고 손주들에게도 보여주세요. 우리가 지금 바꾸는 습관 하나하나가 우리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건강까지 지키는 일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뭘 하실 건가요? 텀블러에 물을 담으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일주일이면 습관되고 한 달 지나면 자연스러워지고 석 달 지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정수기 필터를 깊이 있게 다뤄볼게요. 세디먼트 필터, 프리카본 필터, 역삼 투압 필터.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 우리 집 물에는 어떤 필터가 맞는지 실험 결과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실험한 플라스틱 용기 브랜드별 안전도 순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브랜드가 가장 안전하고 어떤 브랜드를 피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나서 제일 먼저 바꾸고 싶은 습관이 뭔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텀블러 쓰겠습니다. 삼각 티백 버리겠습니다. 랩 안 쓰겠습니다. 뭐든 좋아요. 평소에 어떤 물을 드시는지, 어떤 티백을 쓰시는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 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